안녕하세요. 펜션 연구소장입니다. 펜션 사업이 요즘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펜션 사업을 로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특히 작은 규모의 독채 펜션을 작은 비용으로 오픈하고 싶어 하는 젊은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규모 독채 펜션을 창업하려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갈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려면 집기 비품 비용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비용까지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창업하는 비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토지 새로 사고 완전히 신축해서 독채 펜션 오픈하는 데 드는 비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신축하는 거랑 리모델링 하는 거랑 어떤 것이 비용 면에서 더 효과가 큰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비교도 해보려고 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즐겨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국내나 해외 가리지 않고 인테리어 영상이랑 인테리어 공사하는 영상들이고요. 하나는 지방의 일반 주택을 매물로 소개하는 부동산 관련 영상입니다. 일반 주택으로 나와 있는 매물들 소개하는 내용들 보다 보면 생각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펜션을 신축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시려는 분도 많고 기존의 펜션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펜션 사업에 접근하시든 펜션을 창업하려는 모든 분들은요, 인테리어나 부동산 매물 소개하는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훈련이 많이 될 거예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특히 일반 주택으로 나온 매물들 소개하는 영상 보면서 저 건물을 이렇게 고쳐서 펜션 사업하면 딱이겠다. 저 건물은 내부를 조금만 구조 변경해도 펜션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도 만날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정말 그 건물 매입해서 펜션 사업 바로 시작해도 되는 거고요. 신축을 하더라도 감각이 꽤 훈련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금액은요, 아주 고가의 인테리어를 하거나 고가의 시설을 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공사를 아주 절약해서 하고 자재도 고급은 아니고 중간 정도 수준의 자재를 선택하는 경우의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대략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다. 이런 감을 좀 익히게 해드리려고 공사 금액을 러프하게 뽑아본 거니까 그 점도 감안해 주세요. 전용 면적 30평 정도 되는 크기의 건물이라고 상정하고 공사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철거비 500만원, 도배 300만원, 바닥공사 400만원, 목공 500, 주방가구 400, 창호 200, 조명 400, 화장실 2칸 600. 화장실을 2칸이 아니고 한 칸만 만든다면 400만 원 정도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수영장이나 자쿠지를 설치한다면 아무래도 화장실 하나로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독채 펜션의 인원을 최대 4명, 5명 이 정도로 소규모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독채 펜션 가동률이 안 좋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원을 늘리는 거거든요. 예약률이 너무 안 좋으면 가격을 낮추거나 인원을 늘리거나 이 두 가지를 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리려면 화장실 하나인 게 제약이 많을 때가 많아요. 화장실이 2개라면 8명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라면 사실 그 화장실 하나 갖고 8명이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저는 독채 펜션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할 때 특히 수영장이나 자쿠지 같은 물을 이용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은 어쨌든 2개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2칸 만드는 비용으로 600만 원 상정해 봤습니다. 페인트 200, 필름 작업 300, 붙박이장 200,
공과잡비 200. 이 모든 걸 합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4,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이랑 펜션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개방감이라고 보거든요. 개방감이 큰 게 펜션이란 얘기예요. 개방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실벽을 완전히 부수고 전면을 폴딩도어로 시공한다면요. 창호 비용이 3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이나 현관문을 교체하지 않고 필름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문짝에 굴곡이 많지 않고 평평해야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필름 작업이 어려운 문들이라면 방문이나 현관문을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필름 작업 300만 원이라고 한 그 비용에는 문들을 다 필름 작업하는 걸로 상정을 한 건데 문들을 필름 작업을 하지 못하고 새로 구입해야 된다면 2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런데 펜션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이게 다가 아니죠. 큼직한 공사비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 잘 못하시는 것 중에 온수 보일러 용량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자쿠지 같은 거 설치하면 자쿠지에 온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쿠지나 수영장이 없다고 해도 손님들이 온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반 가정에 있던 그 온수 보일러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온수 보일러 용량을 좀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난방 보일러는 별로 추가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온수 보일러는 주로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설치비까지 한 3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정화조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주택으로 활용되는 주택은 같은 면적이어도요. 정화조가 작은 용량이 설치돼도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건물이라도 일반 주택이 아니라 숙박용,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는 순간 정화조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화조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요. 정화조는 설치 용량이나 설치 장소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아주 크게 납니다. 최소 500만 원은 잡으셔야 되고요. 1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온수 보일러 설치하고 정화조 공사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거 있죠. 요즘 일반 주택이랑 다르게 펜션들이 수영장이나 자쿠지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요즘 독채 펜션들은 거의 다 설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수영장 시공비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외부에 설치할 건지 내부에 설치할 건지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수영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든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비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수영장을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철근 콘크리트로 골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튼튼합니다. 수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로 골조를 하고 타일 마감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비용에다가 지붕, 벽체 폴딩도어, 그리고 여과기 시스템 달아야죠. 온수 수영장으로 유지하려면 열교환기 달아야 됩니다. 이런 설비 비용까지 다 포함시키면 대략 5천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될 수 있습니다. 골조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신축을 한다면 집 지을 때 한꺼번에 수영장까지 다 설계에 포함시켜서 골조를 한 번에 하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이미 완공된 건물에 수영장 하나만 추가적으로 달랑 만들어야 되면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요, 하루 와서 3시간 일해도 하루 인건비를 다 받아가거든요. 이런 조그만 수영장 하나 골조 만드는 거에는 순수한 공사 시간 자체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모든 공정마다 사람들이 와서 다 조금씩이라도 하루치 일당을 다 줘야 돼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5천만 원 정도는 들 거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독채 펜션에 아주 멋지게 자쿠지 설치하는 것도 유행인데요.
별도의 공간에 자쿠지를 설치한다면 물을 거기까지 끌어가는 배관 공사부터 해야 되고요. 자쿠지 크기에 따라서 벽돌을 쌓는 공사, 그러니까 이걸 조적 공사라고 하는데, 벽돌로 쌓아서 자쿠지를 만들면 비용이 좀 적게 들지만 자쿠지가 크면 벽돌이 수압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이 자쿠지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역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쿠지만 덜렁 설치해도 안 되잖아요. 펜션은 폼생 폼사니까 자쿠지가 있는 공간 자체를 좌우 상하 멋지게 꾸밀수록 꽤 비주얼이 살아나거든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예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역시 자쿠지 공간 하나 만드는데도 좀 멋있게 만든다면 2천만 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경비도 들어가죠. 그런데 잔디 직접 사서 깔고 조경석도 최소한으로만 깔고요. 외부 공사 많이 안 하면 외부 공사랑 조경비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공사비였고요. 이 공사비가 다가 아니죠. 손님을 받으려면 가구도 있어야 되고 가전제품도 있어야 되고 식기, 커튼, 침구, 타월 이런 린넨류 비용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구, 가전, 식기, 린넨 이런 거 다 합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손님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모든 비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비용 다시 총정리해 볼게요. 실내 공사 4,200만 원, 도어 교체 200만 원, 거실 폴딩 도어 300만 원, 온수 보일러 300만 원, 정화조 1,000만 원, 외벽이랑 조경 합해서 1,000만 원, 수영장 5천만 원, 자쿠지 2천만 원, 집기비품 3천만 원. 이 모든 걸 합하면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전원주택 구입하는 비용 외에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거니까 기존 주택을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펜션으로 활용되던 건물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펜션으로 만든다면요. 굳이 신축이나 신축급 건물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구조가 안 맞아서 실내를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신축 건물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나름대로 아담한 마당이 있는 그런 건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다 쓰러져가는 너무 낡은 건물을 구입하면 지금 말씀드린 공사비보다 훨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축에 비해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외벽 공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의 집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독채 펜션 오픈하는 케이스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평수 3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비용을 설명드릴게요. 이 경우에도 수영장은 이 실평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출한 겁니다. 집기비 품비 3천만 원은 구축 건물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케이스랑 동일하다고 보고요. 토지 구입비랑 건축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최소 300평은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평당가 50만 원으로 봐서 1억 5천만 원 든다고 산출을 해봤는데요. 독채 펜션 30평 정도만 짓는다면 부지가 150평에서 200평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독채 펜션의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마당이거든요. 아무리 독채 펜션이어도 어차피 신축으로 짓는다면 괜히 작은 토지를 구입해서 마당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적어도 300평 정도는 되는 그런 토지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없어서 독채 펜션 작은 거 하나로 시작하지만 한 채 더 지어서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작은 토지 구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확장성이 있도록 300평 정도를 구입하라고 권하는데 300평 곱하기 50만 원 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토지 구입비에 배정을 했어요. 그럼 공사비 살펴볼게요. 요즘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요. 신축 공사인 경우에 평당 1,000만 원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30평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공사비만 3억이 들어가고요. 이 금액과 별도로 수영장 3천만 원, 조경하는 데 2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조경비를 아까 리모델링 할 때는 1,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 신축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이라고 한 이유는요. 신축하는 경우에 조경비가 조금 더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이 있던 건물은 어느 정도 조경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라고 받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본 겁니다. 집기 비품 비용 동일하게 3천만 원이라고 보면요. 신축하는 경우 경비가 총 5억 3천이 나옵니다. 그럼 독채 펜션을 구축으로 하는 거랑 신축으로 하는 거랑 비용 비교를 또 해볼게요. 구축 건물을 2억에 구입한다고 가정하면요. 구입비 2억, 공사비 1억 4천, 집기 비품 3천, 총 3억 7천만 원이 듭니다. 신축할 경우 5억 3천만 원이 든다고 했으니까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1억 6천만 원이 덜 드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 구입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차이 금액은 더 커지겠죠? 근데 지방에 있는 일반 주택들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작자만 나서면요. 건물값은 치지 않고 땅값만 받고 내놓는 집들도 많아서요. 몇 천만 원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 잘 탐색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택을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두세 달이면 충분하지만 어차피 6개월이 지나야 농어촌 민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페인트나 도배 작업 같이 본인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공사는요, 본인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더 줄어들겠죠. 마당에 잔디 까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저는 펜션을 2번을 지었었는데 2번 다 마당에 잔디는 저희 식구가 다 직접 깔았거든요. 잔디를 직접 구입해서 잔디 직접 깔고요. 외부도 페인트 칠이 필요할 경우에 페인트 칠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더 싸게 매입하고 공사도 이렇게 직접 많이 해서 금액을 더 아낀다면요. 총 비용 3억 원 정도 있으면 수영장이 있고 자쿠지 있는 아주 멋진 독채 펜션을 창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펜션 사업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매물로 나오는 일반 주택 눈여겨보시면서 공사의 감도 익히고 비용의 감도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굉장히 재밌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물건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독채 펜션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구축 건물을 구입해서 창업하는 비용이랑 신축하는 경우 비용이랑 모두 산출해 봤고요. 2가지 금액을 비교도 해봤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펜션 연구소라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 블로그에 이 영상이랑 비슷한 글을 먼저 소개를 했었어요. 그 글에는 집기, 비품류 이런 세부 내역까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신 분은 펜션 연구소 블로그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펜션 연구소 정보 나눔 방을 개설해 놨어요. 여기 오셔서 펜션 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조만간 제 글이나 영상에 썼던 엑셀 자료들의 로 데이터도 단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